그러나 코마의 전체 크기는 아직 측정할 수 없다. 핵에서 멀어질수록 밝기가 급격히 떨어져 이미지의 배경 잡음 속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혜성은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꼬리를 형성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꼬리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혜성이 이번 달 말 근일점으로 가속하면서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캐시스 데이터에 따르면 트리아이 아틀라스의 꼬리는 여전히 너무 약하다. 캐시스의 수석 연구원인 닉 토머스는 이 혜성이 캐시스가 화성에서 촬영하는 일반적인 대상보다 10,000배에서 100,000배까지 어둡다고 설명했다. 마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이야기가 달랐다. 탐사선의 카메라는 노출 시간이 짧았다. 엑소마스의 5초에 비해 단 반초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프레임에서는 아직 아틀라스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여러 이미지를 합성하여 신호를 강화하면 희미한 항성간 빛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두 궤도선 모두 분광 측정을 시도했지만 유용한 스펙트럼을 얻기에는 대상이 충분히 밝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석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연구팀은 데이터를 여러 번 처리하고 합성하여 트리아이 아틀라스가 실제로 어떤 구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광 가열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10월 4일 퍼세베런스 로버의 내비게이션 카메라 중 하나가 놀라운 장면을 포착했다. 화성의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가느다란 빛의 줄기였다. 나사의 내비게이션 카메라는 천문학용이 아니라 로버가 이동 경로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작업용 눈이다. 그러나 그날 밤 제재로 분화구 위 하늘을 바라보던 렌즈는 화성 근처를 비명거리로 스쳐 지나가는 항성간 혜성 트리아이 아틀라스의 밝은 흔적을 포착했다. 그 사진은 나사 웹사이트의 이 주의 이미지로 선정되었다. 줄무늬는 길고 대칭적인 인공구조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이다. 카메라는 근거리에서 세부 사항을 촬영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틀라스처럼 먼 물체 화성으로부터 3,800만 킬로미터 거리를 촬영할 때 한 픽셀이 약 12,000킬로미터의 공간을 포함한다. 사진에서 밝은 줄무늬의 길이는 폭의 4배로 계산상 거의 5만 킬로미터, 실제 물체보다 훨씬 크다. 이전에 에스파렉스 임무는 반사율 4%를 기준으로 물체의 최대 지름을 46킬로미터로 산정했다. 내부참 이미지의 줄무늬는 실제 본체보다 1,000배나 길다. 만약 아틀라스가 실제로 길이 5만 킬로미터의 원통형이었다면 허블 망원경은 2025년 7월에 그것을 23초각의 크기로 관측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세한 점으로만 보였다. 즉, 줄무늬는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촬영 중 움직임에 따른 흔들림 때문이다. 화성 표면에서 이렇게 어두운 항성간 물체를 포착하기 위해 퍼세베런스 타임은 여러 분 동안 수백 장의 짧은 노출 이미지를 결합했다. 그동안 아틀라스는 별 배경을 따라 뚜렷하게 이동했다. 그 결과가 바로 줄무늬 효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세베런스가 촬영한 최고 화질의 혜성 이미지는 처리되어 트위터에 공개되었으며 링크는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날 밤 마스 리커네센스 오비터를 포함한 여러 화성 궤도선이 같은 하늘 구역을 주시하며 혜성을 관측했다. 잠시 동안 트리아이 아틀라스는 궤도와 다른 행성의 표면 모두에서 동시에 관찰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된 항성간 방문자가 되었다. 그러나 물체의 크기를 결정적으로 규명할 이미지는 MRO의 하이알라이스 카메라가 준비했다. 10월 3일 관측에서 픽셀당 30km의 해상도를 달성했는데 이는 내부참보다 400배 이상 정밀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성간 접근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나사 웹사이트 중 다수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전 세계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접근이 차단된 것은 의심스럽게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물체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왜 블랙아웃이 바로 그 순간 일어났는가? 이미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이는 아틀라스를 초활동 혜성이라 보고 또 다른 이는 항성간 탐사용 탐사선 혹은 외계 문명의 장치라 의심한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상황 자체가 관심을 고조시킨다. 명확한 데이터도 존재한다. 10월 2일 퍼세베런스는 화성 배경의 정상 이동과 일치하지 않는 줄무늬를 포착했다. 별 궤적처럼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하며 여러 프레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물체였다. 속도는 초당 약 60km로 빠르며 이달 말에는 약 68km/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월 25일 태양의 코로나 질량 방출이 아틀라스를 강타해 주변을 이온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9월 27일과 10월 2일의 영상은 파괴적 변화 없이 코마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만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은 다가오는 주위시 임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 탐사선은 근일점으로 향하는 아틀라스를 추적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나 커뮤니케이션사는 데이터 전송의 일부를 연기할 예정이다. 해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핵과 코마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227가의 관측소가 5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수행한 관측에 따르면 하버드팀 리처드 클루다, 아비 웨브, 피터 베스는 하루당 제곱초당 15m 미만의 미약한 비중력 가속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가스 분출은 해성을 약간 밀어내지만 여기서의 가속도는 너무 작아서 핵이 매우 질량이 크고 거의 움직이지 않음을 뜻한다. 연구진은 직경 약 5km, 질량 330억 톤의 핵을 추정했다. 이는 아틀라스가 이전의 항성간 방문자보다 3에서 5자릿수 더 무겁다는 뜻이다. 웨브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다. 이러한 질량과 궤도는 인공적 기원을 시사할 수 있으며 특히 철이 없는 니켈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나이사는 여전히 자연적인 천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왜 존재하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 천체 물리학자 수잔나 팔스너는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아틀라스는 행성 씨앗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젊은 별과 먼지 원반으로 이루어진 초기 항성계를 상상해보자. 먼지 입자가 뭉쳐 자갈이 되고 바위가 되어 결국 원행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원반의 수명은 수백만 년에 불과하여 목성 같은 거대 행성이 형성되기엔 짧다. 그때 외부 시스템에서 단단한 핵이 날아온다면 즉시 가스와 물질을 끌어모으며 행성 형성을 가속할 수 있다. 팔스너의 시뮬레이션은 질량이 큰 별이 항성간 물체를 더 쉽게 포획하며 거대 행성은 이러한 별 주위에 더 자주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오umuamua, 보리소프, 아틀라스와 같은 항성간 방문자들은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라 세상을 탄생시키는 불씨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설은 웨브의 주장만큼 대담하고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떠난 뒤 잔여 자료만 분석하던 과거와 달리 미리 물체를 직접 연구할 기회가 있다. 허블의 측정에 따르면 핵의 지름은 0.32에서 5.6km로 가장 가능성 높은 값은 1km 미만이다. 대부분의 관측 결과는 0.6에서 5.6km의 범위를 가리킨다. 초기에는 최대 11km로 추정되었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해성은 거대하지 않으며 그 밝기는 주로 코마의 풍부한 먼지 때문이다. 핵은 매우 질량이 크며 227가의 관측소의 비중력 가속 측정에 따르면 수십억 톤에 달해 가스 분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성의 활동은 주로 이산화탄소의 기화로 인한 것이며 물얼음, 일산화탄소, 시안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태양에 대한 속도는 초당 약 58km, 시속 21만 km/h로 항성간 기원을 뚜렷이 보여준다. 7월 초 이미 태양으로부터 6천문 단위 떨어진 거리에서 활동성을 보인 것은 다량의 휘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궤도 20률이 6을 넘어 지금까지 관측된 모든 항성간 천체 중 가장 극단적이다. 과학적으로 트리아이 아틀라스는 오umuamua와 보리소프에 이어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확인된 항성간 물체임이 입증되었다. 화성과의 근접 이후 태양에 너무 가까워져 지구에서는 관측이 어렵게 되었고 현재는 주로 우주 탐사선이 추적하고 있다.
2025년 12월 새벽 하늘의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부근에서 다시 볼 수 있을 예정이지만 밝기는 12에서 14 등급 수준으로 대형 아마추어 망원경으로만 관찰 가능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마에서 철이 없는 이온화된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알려진 해성에서 보기 힘든 특성이다. 이는 물체의 성질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코마 색상의 급격한 변화와 독특한 편광 행동은 과학자와 음모론자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퍼서베런스의 동시 촬영, 언론의 상반된 보도, 그리고 나사 셧다운으로 인한 데이터 공개 지연이 대중의 기대와 음모를 한층 부추겼다. 결국 트리아이 아틀라스는 올해의 주요 우주쇼로 남아있으며 미지의 과정을 내포한 독특한 거인으로 새로운 센세이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